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부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마세라티 르반테 GT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GT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었죠. 이제 마세라티 전동화 전략의 2단계 모델 마세라티 르반테 GT 하이브리드를 타고 마세라티의 전동화 전략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48V 배터리, 그리고 BSG, 그러니까 배터리 스타터 제너레이터, DC 컨버터, 그리고 E부스트로 48V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E부스트 기능이 주행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죠. 낮은 RPM에서는 출력을 유지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최고 RPM을 사용을 할 때는 추가 부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보태서 강한 힘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력과 효율 모두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될지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알아보도록 하죠.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2.0L에서 만드는 최고 출력 330마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리터 엔진으로 330마력의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 힘 ZF-회사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게 되고요. 또한 사륜구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륜구동, 후륜구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가속, 고속주행, 코너 이런 부분에서는 사륜구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륜에서 사륜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0.15초에 불과하다고 하죠. 마세라티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Q4 인텔리전스 올힐 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6단계로 차체의 높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 차가 세워져 있는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이죠. 주행하다가 오프로드에서는 최고 높이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좀 더 주행 상태에 맞춰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체 뒷차축에 MLSD, 그러니까 기계식 차동 제한 장치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민첩한 움직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 2,990만 원이고요. 기본형은 1억 1,8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요. 자, 이탈리안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피가 흐르는 마세라티의 최신형 SUV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타고 오늘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과 인테리어 살펴보시죠. 계기판은 7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8.4인치 모니터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죠.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주행비 아닌가 싶습니다. 핸들을 쥐면 바로 아래 큼지막하게 자리 잡은 패들 쉬프트가 손에 잡힙니다. 왼쪽은 쉬프트 다운, 오른쪽은 쉬프트 업.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패들 조작이 안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패들을 조작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능동형 드라이빙 어시스트 작동시키는 버튼들, 마세라티는 핸즈온 기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 보조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차간거리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 보조 장치, 힐 디센트 컨트롤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는 전화, 그리고 계기판 조작, 음성 명령, FM 97.3. 조금 망설여지시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부산물로 업사이클링 한다고 하지만 실내 온도 20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20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을 껐습니다.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켰습니다. 음성명령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음성명령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 길 안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전화, 텍스트 보내기, 음악, 라디오, 온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풍기 속도 더 올려줘. 선풍기 속도를 5로 높였습니다. 몇몇 명령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트립이죠. 차량 정보, 유지 보수, 배터리 전압, 오일 레벨 등을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장치들 들어옵니다. 트립 B, 트립 A 보여주고요. 스타트 앤 스톱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보시죠. 차량 설정 보시죠. 디스플레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프로필,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 전방 충돌 경고, 액티브 브레이크까지 들어와 있고요. 레인 키핑 시스템, 액티브 사각지대 경고, 주행 중 전방 파크 센스 센서, 전방 주차 센서, 볼륨 등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서라운드 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360도 방향으로 차의 전후 앞뒤 좌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 통해서 차의 진행 방향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서스펜션 2차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죠. 승하차 서스펜션 메시지 표시, 오디오 설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좌우 밸런스, 이퀄라이저, 속도 감음식, 볼륨 조절, 서라운드 사운드, 자동 재생, 라디오 켜기, 볼륨 조정 이렇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최고급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1280W 그리고 모두 17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들어온 김에 노래 한번 들어보죠. Keep your ears to the ground. It's the best show in town. I tried to write you a song that no one's ever heard before. 네,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양질의 소리, 귀가 즐겁고요. 이 울림이 몸으로도 전해옵니다. 특히 저는 막귀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음질은 잘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오디오 애호가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탐낼 만한 최고급 오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아래쪽으로 끌어냈네요. 컴포트, 공조 기능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의 카카오 내비, 그리고 유커넥트네요. 기본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데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스마트폰 거치대, 스마트폰을 놓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선 충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 시스템 없고, aux 단자, USB 2.0, 그리고 SD 카드 슬롯도 들어와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조절 레버,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왼쪽으로 주행 모드 조절 버튼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요. ESC 오프, 그리고 오프로드 선택하게 되면 차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ICE 효율 모드죠. 스포츠 모드를 해제하면 노멀 모드, 서스펜션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버튼이고요. 차체 높이 조절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두 6개 단계로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와 최고 높이가 75mm 그리고 85mm이고요. 정지 상태일 때는
45mm로 셋업이 되죠. 그리고 시속 24km가 넘어가게 되면 노멀 차고로 복귀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노멀 에어로 1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로 1은 20mm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아이스 모드를 하게 되면 차체가 또 내려옵니다. 승하차 차체 높이로 조절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옆부분에 열어보면 두 개의 컵홀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아주 얕은 센터 콘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센터 페이지가 상단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가 있음으로 해서 실내 인테리어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 이 차 시동 버튼은 왼편에 있는 거 아시죠? 마세라티,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마세라티도 시동 버튼은 왼편에 위치시킵니다. 레이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마세라티의 전통이겠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셔서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꽉 차네요. 주먹 하나 반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손바닥 두 개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느끼는 공간의 압박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네요. 상당히 많이 남겨놓죠. 두 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에어컨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풍향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좌우 온도 조절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제 손가락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좌우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정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레버를 제끼면 6대 4로 접을 수가 있고요. 간단히 이렇게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네요. 뒤로 누이면 이 정도, 앞으로 이 정도까지 등받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는데 선루프 때문에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놔서 머리 윗부분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고 있죠. 블랙톤의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마감한 지붕이 뒷좌석에서도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파란색 재봉선이 하이브리드의 감성을 좀 살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부분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충전용 USB 포트 두 개가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저게 트렁크 여닫는 버튼, 락 버튼, 잠금 버튼이고요. 이 부분에 12V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긴급 구조셋, 컴프레셔와 펌프 들어와 있고요. 자, 휴대품들인데요. 조끼, 그리고 조명, 세이프티 라이트 스틱, 그리고 후레쉬, 작업용 장갑, 스틱, 라이트 스틱, 그리고 성에 긁어낼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쭉 달려가서 바로 자유로 본선에 진입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세라티 만나보는데요. 좀 더 많이 세련되졌다, 많이 좋아졌다 라는 느낌 받습니다. 안팎으로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바뀌었고, 특히 마세라티 엠블럼이 신형으로 교체가 됐네요. 인테리어에서 이 모니터도 상당히 고화질 모니터를 적용을 해서 선명한 화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요. 노매드 느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이지만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 걸러주고 있어서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초고 출력 330마력이고요. 2리터 엔진으로 330마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의 효율 대단하죠. 여기에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ZF4의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아이스 모드, 그러니까 효율 모드가 됩니다.
아이스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를 풀면 노멀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스, 노멀, 스포츠, 거기에 오프로드 모드까지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로 움직여 보고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죠. 시속 100에 맞췄고요. 8단입니다. 약 1500rpm 보이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7, 6, 5, 4, 3단 5000rpm 1500rpm에서 50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하고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잘 읽고 차량의 중앙을 유지하고 있죠. 핸즈온 기능, 마세라티는 이 기능을 핸즈온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굽어 돌아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테스트를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버릇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바로 뜨죠. 자, 다시 한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띱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바로 스티어링 휠을 쥐라는 경고가 뜨는 건데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핸들을 오랫동안 놓아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인 듯 합니다. 핸들을 놓은 상태에서도 좀 더 오래 멀리 반자율 운전을 할 수 있어 자랑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것이 인식이 되면 바로 핸들을 쥐라는 경고를 날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세라티 측에 문의해본 결과 어제 출고된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세팅 다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덜 되어 있어서 엔진 경고등이 뜨는 거고요. 성능이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80, 90 정도의 속도에서 아주 조용하고요. 엔진 소리도 낮게, 아주 낮게 깔리는 정도에 들리는 듯 맞는 듯 한 소리, 차창을 가르는 바람 소리 정도가 살짝 들리고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스포츠 모드로 가봅니다. 자,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죠. 쭉 밟았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야, 이 마치 배기음이, 엔진 배기음이 상당히 아우라가 있네요. 드라이버의 귀를 빡 뚫어주는 그런 힘 있는 배기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수동 변속 모드 상태로 자, 달려봅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변속을 하지 않으면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2단에서 83에서 락 되어 있죠. 더 올라가지 않고요. 시프트 업을 해줘야 튕겨져 나갑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상당히 단단한 하체를 통해서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 유지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체가 높은 SUV죠.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어서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Q4 인텔리전트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후륜구동으로 움직이고요. 필요할 때 사륜구동 앞뒤 50대 50으로 구동력을 변환하는데 구동력 변환하는 시간이 약 0.15초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경량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량 앞부분에는 알루미늄 캐스팅 적용하고 있고요. 이 보닛도 알루미늄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차량 뒷부분에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48V 배터리와 함께 조금 무게가 나가는 아변 강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앞부분이 무거우니까 전체적으로 경량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뒤에는 조금은 더 무게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앞뒤의 무게 균형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W21,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4개의 독립적인 에어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요 6단계로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이 가능한 것, 결국 제동 성능이 받쳐줘야지 가능한 거죠. 빨리 달릴 수 있으려면 제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제동 갑니다. 하나, 둘, 셋. 비상등이 깜빡이고요, 차체가 멈추면서 비상등 작동도 멈추네요. 안전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도 비상등은 계속 작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안전띠의 반응도 조금 너무 무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주 급한 제동을 했는데 운전자를 꽉 잡아주는 반응이 거의 없네요. 하지만 차체는 그렇게 앞으로 숙여주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수평을 유지하는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강한 제동을 거뜬하게 받아내는 느낌, 그렇게 소프트하지도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고성능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준의 제동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유로의 끝, 강한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차체가 높은 SUV이지만 에어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LSD 차동 제한 장치죠, 적용하고 있어서 코너에서 좀 더 강한 코너가 가능할지 싶은데요. 자, 제동, 턴. 약간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에 여유가 있습니다. 차체는 조금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시도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어떤 다이나믹한 느낌과 더불어서 네 바퀴가 노면을 딱 접지하고 구동하는 안정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위험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미있다, 짜릿하다, 다이나믹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오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성능 SUV인 만큼 좀 더 짜릿한 코너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E-부스트 기능이 있죠. 낮은 RPM에서 출력을 유지해 주고요, 또한 스포츠 모드에서 최고 RPM 상태에서는 여분의 힘을 더해줘서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연히 노멀 모드에서는 연비와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기본 가격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이게 시승하는 이 차의 가격 1억 2,990만원이고요. 뭐 1억 3천만원 보시면 되겠죠.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만 역시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가 아니죠. 르반떼 고성능을 추구하는 이탈리안 럭셔리 마세라티의 어떤 그 시장 포지션을 감안한다면 수긍이 가는 가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도전해 봅니다. 이 차 330마력의 공차 중량이 2210km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6.69kg 정도 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6초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어느 정도 기록을 보일지요, 직접 테스트 해보기로 합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서스펜션도 강하게 하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에어로1 차체 높이 조절됨이라고 표시가 떴죠. 차체 높이를 좀 더 낮춰주고 있는 겁니다. ESC를 끄고 출발하는데도 휠 슬립이 일어나지 않네요.
구동력 제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힘 33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제법 빠른 가속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원해주는 이 부스트의 효과도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GPS 계측기에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 있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CE 모드 선택하고요. 효율 모드죠. 그리고 에어컨 풍량 2단계, 온도는 20도로 조절합니다. 자, 트립비 세팅 다시 했고요.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리터당 14.2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곳 빠져나가서 이수교차로 지나서 교대까지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13.6km 기록하고 있고요. 네, 시내 교통 흐름 괜찮았고요. 이제 잠시 후에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합니다. 신호 걸려서 앞차 따라서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1, 2, 3네요. 리터당 12.3km 기록했습니다. 주행거리 55.8km, 평균 시속 49km, 1시간 7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사실 놀라운 연비죠. 평균 연비 리터당 7.9, 8km인데요. 공인복합 연비보다 4.4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였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마세라티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려봅니다. 도어를 열면 좀 위협적입니다.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나서 도로를 함께 달리는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위협이 될 소지가 충분한데요.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주변에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지만 옵션 편의장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눈에 띄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자체 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안 되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은 되지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 또한 차의 가격에 비추어서 볼 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사실은 좀 아쉽죠.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적어도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동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마세라티는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조금 속도에 뒤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2035년서부터는 내연기관 판매가 아예 중지가 된다고 하죠. 그때까지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마세라티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마세라티 전동화 전략의 2단계 모델이라고 하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차의 성능과 해율을 조금씩 더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330마력의 힘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2.0L에서 터져 나오는 330마력의 힘이어서 더 놀랄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로에서 거침없이 내달리고요.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거침없이 내달리는 모습이 역시 마세라티구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탈리안의 뜨거운 피, 뜨거운 열정 이 차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48V 전동화 전략으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은데요. 바로 오늘이죠.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EU에서 2035년 이후에 모든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네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마세라티의 전동화 전략이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마세라티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차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자체의 상품성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놀랄만한 성능 그리고 기대 이상의 연비 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보고요.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뭐 그게 마세라티니까요. 마세라티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누르셨으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